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양자암호통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심규석입니다. 이번 네, 마지막 세션 마지막 발표가 약간 그 숙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위한 해외 연구 동향 및 키관리 기술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건데 현재 이제 양자암호 통신하면 QKD, QKMS, QENC 이렇게 구성해 놓고 이제 좀 더 중점을 맞춘 발표는 이제 이 양자암호 통신이 구성되었을 때 실사용자한테 어떻게 서비스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양자기술 및 양자암호 통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선 훌륭한 많은 연사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흐름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기술하면 이제 양자라고 하는데,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 최소 단위라고 하고, 이제 그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정보로 나타내기 위한 단위로 우리는 큐비트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큐비트는 뭐 두 상태를 동시에 보유한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양자는 물리적 특성을 갖는데 중첩 얽힘, 불확정성, 그리고 복제 불가능성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큐빗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뭐 초전도체나 이온 큐빗, 그리고 포톤 등을 이용해서 큐빗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그 큐빗을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 센서, 통신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자암호 통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양자암호 통신이 왜 필요하냐? 현재 암호 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다입니다. 현재 공개키 암호 체계에 대해서는 공개키 암호 체계는 이제 패턴으로 이루어진 난수인데, 이 사용되는 난수가 유사 난수입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래서 무작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난수고, 그리고 현재 가장 널리 쓰여진 이제 RSA 암호 체계는 충분히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쇼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소인수 분해 문제는 쉽게 해결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암호 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기술로 좀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깨?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하는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서 암호 체계를 만들자. 그게 이제 PQC고, 이제 유사난수가 아닌 이제 QKD로 양자역학적 원리로 키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제 QKD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PQC, 이제 우리나라에선 양자 내성 암호라고 부르고 있는데, 양자 내성 암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로도 해결 불가능한 다양한 수학적 난제를 기반한 안정성을 갖는 암호 체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국내에서는 KPQC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미국에서는 니스트에서 PQC 공모전을 통해서 현재 그 공모전에서 이제 선택된 그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나중에 표준으로 채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자암호 통신입니다. 양자암호 통신은 이제 암호 통신의 양자 현상을 이용한 암호용 키 분배를 적용한 기술인데, 기존의 이제 암호 키 자체를 이제 양자 역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키를 만들어내서 그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화, 복화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암호통신, 기존의 암호통신으로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되는데, 그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이제 양자키 분배 기술로 키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에서 이제 양자암호통신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KD, QKMS, QENC. 그래서 QKD는 키를 만들어내는 애고, QENC는 그 키를 받아서 데이터를 암복화하는 애고, 이제 QKMS는 그 중간 계층을 포함하고 있어서 QKD가 키를 만들어내면 그 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QKMS가 왜 필요한가? 그 QKD가 키를 만들어내고 QNC가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양자암호 통신이 구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QKMS는 이제 QKD 자체가 1대1 방식의 통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QKD를 좀 더 end-to-end으로 서비스할 수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이제 QKMS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QKD 자체가 데이터를 암복화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키를 생성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들을 그래서 우리는 희소성 있는 양자 대칭 키라고 불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제 서비스 노드에서 내가 데이터 암복화가 필요해라고 QKD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때 키를 생성해내서 키를 올려준다면 약간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QKMS가 중간에서 키를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요청이 왔을 때 키를 바로바로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저지연의 암호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네 번째는 QKD 자체가 이제 거리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멀어짐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키 전달 기능을 통해서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QKD 자체의 장애나 아니면 어떤 연결된 링크의 장애,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이제 키를 받아 올려서 이제 키를 저장하는 이제 KMA, 그리고 키를 공급하는 KSA, 그리고 키를 전달하는 KR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이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외에선 그러면 QKDN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서베이를 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최근에 좀 큰 학회인 ECOC라는 학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EC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명이 넘는 발표자가 있었고 30개국 이상, 그리고 전시회 등을 좀 많이 열어서 이제 350개 이상의 전시회가 있었고 1,8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유럽 활동에 있어서 그런 유로 QCI 그룹을 비롯해 이제 다양한 그룹 연구기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춘 건 이제 유로 QCI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페트러스, 이제 유로 QCI 내 그룹 중에 하나 있는 페트러스에서 발표한 논문이 이게 이제 유로 QCI 자체를 소개하는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픈 QKD에 이어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하고, 이제 이 유로 QCI 자체는 유럽 전역에 그 통합 위성 및 그 지상 시스템으로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 QCI 안에는 국가기관, 그리고 유럽기관, 연구소, 텔레콤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전시회 가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QKDN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전시회 자체에서 이제 미니 유로 QCI 데몬스트레이션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작은 QKD 망을 구성했는데, 이 작은 QKD 망 안에 6개의 QKD 그리고 3개의 QKMS 제조업체가 이제 하나의 QKDN을 구성해서 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호환성을 보장한다. 상호 운용성이 되도록 이제 호환성을 보장한다. 보시면 이제 다양한 QK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다른 KMS끼리 연결이 되고, 서로 다른 QKD가 같은 KMS에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고, QKD 기술의 성숙도, 제가 키레이트를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QKD 기술의 성숙도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고 있었고,
현재 통신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유로QCI 그룹 내에 있는 네덜란드의 TUE4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건 왜 가져왔냐면 이제 양자키 자원 관리 그리고 저장 배포하는 두 가지 방안을 소개하고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게 뭐 특별히 좋은 논문이라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이렇게 발표하는 논문처럼 이제 현재 유럽 쪽에서도 양자암호통신에 대해서 서비스 쪽 그리고 통신망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더 초점을 맞추고 기술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갔다 와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좀 통계를 내보니까 예전에는 뭐 QKD 자체에 대한 기능의 개선 등에 대한 발표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이제 QKD 망 관리나 서비스 쪽의 발표가 좀 많았고요. QKD 자체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이제 CV 아니면 이제 위성 쪽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자랑하려고 내용을 껴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8개, 저희도 이제 ECOC에서 이제 데모 발표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데모 세션 발표 중 이제 퀀텀에 대해서 유일하게 발표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저희도 서비스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서비스 쪽에 이제 스마트 퀀텀 키 서플라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키를 서비스 노드에 공급을 할 때 이 자체에 대한 표준이 이제 엣지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까, 이 키가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서비스 노드 쪽에 올라가는 부분에 이제 PQC 알고리즘을 조금 결합해서 키를 올려보내자. 근데 이제 서비스 노드에서 PQC 알고리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TL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스티 양자암호 통신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QKD 쪽, 즉 퀀텀 쪽의 내용도 이제 양자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키 관리나 서비스 쪽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티 QKMS에 대해서 구축 개발을 했고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국가용 보안 적합성 내용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통과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KMS 자체가 도메인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QKMS 자체를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QSDN 컨트롤러를 개발했고, 그거를 이제 관리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게 이제 GUI 시스템을 개발해서 용이하게 그 QKDM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SDN 컨트롤러가 이런 QKDM 망의 어떤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로 우리는 이제 서비스 키 관리 교차 계층 최적화 연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키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키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키 전달이 이제 1노드, 2노드, 3노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2노드가 이제 현재는 트러스티드 노드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노드다, 얘는 보안이 뚫리지 않는 노드라고 이제 강력한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거를 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키 관리 계층의 키 전달하는 경로와 이제 서비스 계층의 경로를 다르게 설정해서 키만 가지고 있는 애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층 광학습 기반 양자키 관리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최적의 키 전달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심층 광학습 연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 대해서 조금 더 핵심 기술 구축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키를 보유하고 있고 QKD가 키를 생성해내고 QKMS가 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TLS 프로토콜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 QKD 플러스 KCMVP 하이브리드 TLS 프로토콜로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해서 해당 프로토콜을 개발했고 네, 조금 깨졌는데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제 TTA의 그 기능 검증 그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 검증을 통해서 기능 통과를 받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발표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럼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 노드가 이따만한 QKD 장비를 갖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PQC를 도입하자. 대신에 이제 이것도 이제 TLS 프로토콜의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해서 키를 공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TTA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능 검증을 통과한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키스티는 크레오넷이라는 연구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망에 양자암호 통신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구축하고 이제 지원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발표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덕 연구단지의 출연령 중심의 2개 기관의 양자암호 기반 실험망을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 기관과 오창에 있는 기관을 연결해주는 그런 양자암호 통신망 실험망을 구축을 진행했고요. 이 구간에는 이제 현재 IDQ QKD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IDQ QKMS와 우리 QKMS를 좀 연동을 해서 우리 QKMS로 조금 운영을 해보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IDQ QKMS하고 키스티 QKMS를 같이 연동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우연과 이제 연결을 진행하고 실험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사례는 이제 키스트 경희대간 다크파이버 및 양자 개체 인증 실험경 구축을 진행했고, 그리고 크리스 국병간 시험 통신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대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험경을 구현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좀 많이 시간이 지체됐네요. 네, 감사드립니다.